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계약을 맺지 못한 불행한 자유계약 선수 10명이 있습니다. 자, 이 FA 선수 같이 탑10, 자, 훅사입에서 매겨봤는데요. 자, 이 10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스맥 비욘보입니다. 1992년생이고요. 손흥민 선수랑 동갑입니다. 자, 이 비욘보가 최근 들어서 커리어를 극적으로 이어왔었죠. 바로 코로나 시즌 때 비욘보가 극적으로 NBA팀과 계약을 맺었고 그 짧은 시간에 맹활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뛰면서 40게임에 출전을 했는데 19.8분을 뛰면서 4.4득점, 5.2리바운드, 그리고 0.9 블락샷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흡사의 평가. 코트의 양쪽 끝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거는 결국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림을 보호하는 능력, 19.8분 뛰면서 0.9 블락이고, 그리고 전성기에는 워낙 긴팔을 활용한 블락이 좋았기 때문에 림 보호 능력 덕분에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는 샷 블락 전문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업 빅맨이 필요한 팀들은 충분히 긁어볼만 하겠죠. 특히나 빅맨 포지션이 약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LA 레이커스 같은 팀들이 눈독을 들일 법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선수를 영입하고자 비보장 계약을 자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 스팟을 희생하는 그런 또 선택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자, 9위는 로버트 코빙턴입니다. 전성기에 아주 훌륭한 3&D 자원이었죠. 3점과 디펜스를 잘하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에서 3경기만 뛰고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정이죠, 필라델피아로 가면서 굉장히 필리 팬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코빙턴이 필리에서 뛸 때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였거든요. 허슬 좋죠, 3점 뛰어나죠, 또 수비도 잘하죠. 자, 하지만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노쇠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필리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원래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3점도 35% 이상이었고, 그리고 전성기에 비해서 발이 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또 눈치가 빠른 팀 디펜더였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부상이 잦았죠. 그리고 90년생이다 보니까 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치가 떨어졌는데, 하지만 신장이 2m가 넘고 3점과 디펜스가 되는 자원들은 귀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33살의 나이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코빙턴은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위는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입니다. 자, 이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는 휴스턴 시절이 전성기였죠. 자, 이후에는 팀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1993년생으로서 어느덧 나이는 30살이 넘었습니다. 키는 198cm고 그리고 외곽 슈팅이 좋았지만 지난 시즌은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은 한정된 기회만을 받았고 15분을 뛰면서 3점이 3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4.2득점에 머물렀죠. 자, 윙에서 이 플로어 스페이서다. 그 말은 결국 외곽 자원이고 플로어를 넓힐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득점원으로서 활약은 괜찮은 선수인데 커팅 능력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 컷을 하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인 선수다. 괜찮은 벤치 옵션이지만 이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도 결국에는 공격에서 쓰임새 때문에 현재 NBA 커리어 이어나가고 있는 셈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건 많지 않죠. 자, 7위는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입니다. 마키프 모리스가 댈러스와 계약을 맺었고요. 하지만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는 아직까지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80년대생이죠. 근데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12경기를 뛰면서 번뜩이는 득점력 보여줬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경기에 폭발한 적이 있는데 전성기에 15점, 16점 꾸준히 넣었던 선수였습니다만 이제는 기량이 많이 퇴보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본인의 고향 팀은 아니고 고향이에요. 그런데 고향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굳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는 3번과 4번을 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3번에서 뛰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4번으로 굳혀진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업 강하고 그리고 또 인사이드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10분을 뛰었을 때
그래도 꾸준히 4, 5점은 넣을 수 있는 그런 벤치 끝자락에 있을 수 있는 자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위는 제이 크라우더입니다. 자, 제이 크라우더도 1990년생. 어느덧 이 선수도 이제 노장이 됐습니다. 23-24 시즌 미러키 벅스에서 뛰었는데 50경기 나서면서 23.1분, 6.2득점, 그리고 필드골 42.2%, 3점 34.9%, 리바운드도 3개 이상을 걷어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지만 이 제이 크라우더는 아직까지 저는 뛸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노쇠화가 진행이 됐지만 원래부터 뭐 운동 능력이나 또 빠른 발, 스피드, 퀵니스로 승부를 봤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3&D 자원인데 굉장히 또 이 파이팅 기질도 있고 파이터의 기질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애고가 강합니다. 애고가 강하다 보니까 선뜻 팀에서 이 선수에게 많은 역할을 줄 건 아닌데 데려오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피닉스에서도 그랬고. 자,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윙어이기도 하고 또 나이에 비해서 견고한 수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수비력과 또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센 자존심, 에고, 자, 이런 부분들이 영입을 또 꺼리게 만드는 거죠. 특히나 미러키 벅스는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2라운드 픽 5장을 썼는데 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제 폭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또 제이 크라우더는 굉장히 위닝 플레이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이 크라우더의 루키 시즌을 빼고는 제이 크라우더의 소속팀이 전부 다 플레이오프를 갔습니다. 또 이런 점들이 매력으로 끌리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세크라멘토가 이 제이 크라우더와 워크아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세크라멘토도 무언가 좀 터프한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라우더와 조각은 잘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 크라우더가 세크라멘토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5위는 덕 맥더머시입니다. 자, 지난 시즌 친정이었던 인디애나로 돌아와서 11.3분 뛰면서 4.2득점, 3점은 32.1%. 자, 하지만 토탈로 놓고 봤을 때는 41%의 3점. 여전히 샤프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강할 때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외곽 슈터 중 하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출전 경기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또 92년생이니까 슈터들이 굉장히 빨리 노쇠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슈터들은 스피드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동작이 굼떠지면 내가 슈팅을 올라가는데 로딩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슈터들의 강점은 공격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슈터가 물론 3&D도 있지만 덕 맥더머처럼 이런 백인 슈터들은 대부분의 장점은 공격에서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맥더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도 느리고 또 그 다음에 수비력도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자, 슈터가 필요한 팀들, 또 슈터로 한번 복권을 긁어볼 만한 팀들은 데려갈 수 있지만 맥더머시 NBA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입니다. 영건이죠. 1997년생이면 아직 최전성기에 뭐 이제 막 접어들 수 있는 나이고요. 키는 188cm에 불과하지만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즌도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면서 엄청난 페이셜 덩크를 터뜨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즌 브루클린에서 철저하게 백업 포인트 가드로 뛰었어요. 56경기를 활약을 하면서 6.6득점, 그리고 2.9 리바운드, 3.6 어시스트, 1.2 스틸. 굉장히 견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분 뛰지 않고 백업 포인트 가드가 리바운드 3개씩 잡고 어시스트 3.6개, 플레이메이킹에 최근 들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스틸도 1.2개. 원래 뭐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또 대인 수비력,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고, 단점은 바로 외곽 능력이죠. 득점력입니다. 3점은 지난 시즌 29.4%.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3점이 35%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목록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긴 한데, 유망주였죠. 댈러스 매버릭스가 로터리 픽으로 뽑은 자원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리칼라이 감독으로부터 엄청나게 갈굼당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기도 했고 본인도 못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브루클린에서는 수비와 운동 능력을 상당히 잘 활용을 했고요. 또 상대 포인트 가드, 또 상대 볼핸들러를 막는 선수로서는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몸값이 비싸냐? 그렇지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미스 주니어는 조만간 소속팀을 찾는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3위는 마켈 펄츠입니다. 마켈 펄츠도 1998년생. 야, 그렇게 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26살밖에 안 됐어요. 자, 키가 191cm니까 장신 포인트 가드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올랜도 매직에서 뛰었죠. 21.2분을 활약하면서 7.8득점, 그리고 2.8어시스트, 3.2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올랜도 매직과는 궁합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랜도 매직은 뭐 정통적인 이런 볼핸들러로 두기보다는
프렌치 바그너, 그 다음에 또 파울로 방케로 이런 빅 윙들에게 플레이 메이킹을 맡겼거든요. 그러면 마켈 펄츠 같은 선수들은 할 게 없는 거야. 제일런 석스는 3점이라도 던지지. 게리 해리스도 코너에 박혀서 3점은 던질 수 있는데 펄츠는 3점이 없거든요. 자, 3점 지표 보이시죠? 0.4개 던져서 22.2%. 3점을 아예 던질 줄 모르는 선수라는 겁니다. 현대농구의 추세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 마켈 펄츠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라운드 1순위 치고는 현재까지 폭망이죠.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 사라질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랜도 매직의 팀 색깔과 맞지 않고 주가가 떨어진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거리 점퍼는 괜찮습니다. 미드레인지 게임도 할 줄 알고요. 운동 능력이 여전히 뛰어나고 특유의 그 리듬감 있는 볼 핸들링, 그 다음에 또 창조적인 패스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투 성공률이 가드인데 70%가 안 되고 3점 던질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이 필요한 팀에게는 마켈 펄츠는 주목을 끌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젊고 그리고 몸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펄츠도 조만간 구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위는 랜드리 샤밋입니다. 자, 랜드리 샤밋이 1997년생, 아직도 2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참 랜드리 샤밋을 볼 때마다 이 선수는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장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슈팅 말고는. 그런데 그 슈팅도 기복이 심해요. 지난 시즌 워싱턴에서 뛰면서 3점이 33.8%. 그러니까 워싱턴이라는 정말 근본 없는 그런 전력을 지닌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야투 효율은 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스를 주는 선수가 뭐 조던 풀인데, 하지만 타이어스 존스도 있었고, 또 저는 15.8분밖에 뛰지 못한 것도 본인의 실력이고, 그리고 워싱턴에서 뛰면서 볼륨을 7.1점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랜드리 샤멧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훅사입에서는 뭐 일단 2위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과대평가받고 있는 롤플레이어이자 슈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랜드리 샤밋의 시장 가치는 덕 맥더머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뭐 장점이 거의 없는 선수예요. 패스할 줄 모르고, 그리고 뭐 수비도 마찬가지고, 운동 능력은 뛰어나지만 본인의 운동 능력을 인게임에서 활용하는 그런 힘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랜드리 샤밋을 고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1위는 아이작 오코로입니다. 자, 아이작 오코로는 현재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났는데 클리블랜드로부터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이 계약 제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레이드 루머에 많이 시달렸는데 이 선수는 2001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가 1라운드 5순위로 뽑은 슈퍼 유망주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작 오코로가 결국에는 퀄리파잉 오프웨어를 클리블랜드가 제시하면서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2001년생으로서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루키 스케일에서 연장계약 제의를 받지 못하는 선수는 공격에서 한계가 드러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코로도 수비력이나 운동 능력은 대단히 훌륭하고 지난 시즌 3점 성공률도 39.1%였는데 반쪽짜리 선수라는 거죠. 27.3분 뛰면서 뭐 9.4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3개. 그런데 충분히 뭐 아직까지는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내가 연장계약 주면서까지 비싼 가격으로 쓰고 싶지 않다는 게 클리블랜드의 생각인 겁니다. 자, 다양한 포지션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비할 수 있는 에너지 윙 자원입니다. 근데 뭐 다양한 포지션이라고 해봤자 뭐 2번, 3번이죠. 4번을 보기에는 신장이 작고요. 득점력은 저조하지만 컷인으로 득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믿음직한 외곽 슈터로 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루키 스케일이 지난 선수에게 명확하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 건 결국에는 그 팀으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클리블랜드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면서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됐고요. 자, 하지만 뭐 현재까지 나온 그런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작 오코로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이후에 내년에 완벽한 자유계약 선수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코로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재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클리블랜드가 이 아이작 오코로에게 연평균 뭐 한 9밀 전후의 금액을 제시를 해서 붙잡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아이작 오코로는 지금 재수의 길을 가는 셈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코로에게 2024-25 시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팻 윌리엄스는 시카고 불스로부터 5년 계약을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오코로는 팻 윌리엄스에 비해서 밀릴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클리블랜드 구단 수뇌부는 상당히 냉철하고 적어도 시카고 불스의 이 프론트 오피스보다는 일 처리를 잘하다 보니까 오코로는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시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코로가 만약에 다음 시즌에 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자, 이상 훅사입이 매긴 FA 선수 같이 탑10을 살펴봤습니다. 2위가 랜드리 샤밋이라는 데서 좀 거르고 싶긴 한데 제 생각도 충분히 덧대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